냄새라도 사람 냄새 나야지.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벽을 타던 바퀴벌레가 내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야, 거기서 내려와, 이놈아. 손바닥으로 탁 치니 먼지가 날리더군요. 벽지가 조각조각 일어나며 하얀 석회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내 방은 한 평 반, 햇빛은 한 점 없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누군가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하겠지만 나는 이 방을 내 집이라 부릅니다. 10년을 버텼으니 그럴 자격은 있지 않겠습니까? 벽 한쪽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21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군요. 그날이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월세가 나갑니다. 나는 커피포트를 켜서 물을 끓입니다. 세면장 물은 냉기가 서려 손끝이 아려서 못 쓰죠. 수증기가 벽에 부딪혀 희미하게 흩어지더군요. 그 김 사이로 거울 조각에 비친 내 얼굴이 보입니다. 참 많이 늙었네. 박만수. 혼잣말이 입에 붙은 지 오래입니다. 나는 거울 밑 박스 속에서 향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옛날 작업장 냄새가 나더군요. 젊은 시절엔 페인트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붓질하면서 코끝에 칠이 묻어도 몰랐죠. 그때 내가 칠하던 벽은 누군가의 신혼집이었고 나는 그 벽 밖에서 늘 혼자였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업자는 내일 보자 하더니 그날로 도망갔죠. 그때부터 일도 끊기고 돈도 끊겼습니다. 그게 내가 이쪽 방으로 들어온 이유입니다. 오늘은 향수를 2번 뿌립니다. 한 번은 사람들에게, 한 번은 나 자신에게. 냄새라도 사람 냄새 나야지. 그 말이 오늘 내 기도입니다. 복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군요. 정혜원 녀석이 또 늦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청년이 이 동네서 사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문틈으로 조용히 눈을 대보니 그 애는 손에 컵라면을 들고 있더군요. 형님, 성냥 있어요? 없다. 오늘은 불 거라. 그 한마디의 둘 사이 공기가 잠깐 식었습니다. 복도엔 라면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였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욕을 했습니다. 그게 이 동네의 저녁 인사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신문지를 펼칩니다. 라면, 그릇 하나 놓을 탁자도 없습니다. 신문엔 재개발 소식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박혀 있더군요. 그 말 한 줄이 배보다 더 묵직했습니다. 저녁 밥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가 TV를 켜놓았는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나도 모르게 따라 웃다가 웃음이 끊겼습니다. 이 방에도 불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다시 향수를 꺼내 한 번 더 뿌렸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에 맴돌더군요. 습한 공기를 뚫고 조금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게 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했습니다. 내일은 좀 사람같이 살고 싶다. 바람 같은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벽지를 다시 붙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놈의 벽은 사람 마음을 닮아서 조금만 습기 차도 금이 가버리거든요. 신문지 몇 장으로 구멍을 덮고 페인트 롤러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롤러. 아직도 굴러갑니다. 야, 이놈. 나보다 오래 살겠네.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 냄새, 나한텐 추억입니다. 젊을 땐 그 냄새 맡으면 밥맛이 돌았어요. 지금은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벽에 칠을 하다 보니 칠해진 흰색 위로 그림자가 겹쳐지더군요. 그림자 속에 오래전 내 아내가 서 있더군요. 당신 또 술 먹었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톡 튀어나오더군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몰랐죠. 일하고 들어오면 욕부터 먹었으니까요. 그래도 당신 없으면 누가 빨래해줘. 그 말을 웃으며 했던 날이 생각나더군요.
내가 웃으니 그때의 벽도 웃는 것 같더군요. 박만수 씨, 또 벽이랑 대화하네. 복도에서 정혜원 여성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벽이랑 대화라도 해야지. 사람은 안 들어오잖아. 그 녀석이 킥킥 웃더군요. 벽이 답하디요? 야, 벽이 너보단 낫다. 말이라도 들어주거든. 우린 서로 얼굴도 안 보면서 웃었죠. 이 좁은 복도에서 그 웃음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다시 벽을 보니 흰색이 덜 말랐습니다. 빛에 따라 색이 달라지더군요. 흰색이 아니라 회색, 아니, 누런색. 그게 내 인생 같았습니다. 만수 아저씨, 점심 드셨어요? 문틈으로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라면에 김치요. 그럼 이거 좀 드셔요. 감자전이에요. 손바닥만한 접시를 내밀며 웃더군요. 이거, 어쩐 일로 전을 다 붙이셨어요? 심심해서요. 텔레비는 고장났고 바퀴벌레는 멀쩡하잖아요. 둘 다 피식 웃었죠. 할머니는 돌아가며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우리 방에도 페인트 좀 칠해줘요. 돈은? 감자전 2장. 야, 그건 인건비도 안 돼. 그럼 3장.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퍼지더군요. 그 웃음이 사라지고 나니 방 안이 다시 조용하더군요. 붓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리더군요. 이제는 붓보다 약봉지가 더 익숙하네. 혼잣말을 하고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창문이 없는 방이라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벽지 뒤에서 습기와 곰팡이가 싸움을 합니다. 내 인생도 그랬죠. 늘 안 보이는 데서 썩어가면서도 겉으로 멀쩡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혜원이 또 외쳤습니다. 형님, 내일 철거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소문 3년째다 임마. 이번엔 진짜래요. 관리인이랑 누가 싸우던데요? 그 말이 내 귀에 모처럼 박히더군요. 나는 벽지 붙이던 손을 멈췄죠. 벽지 끝이 바람에 들썩이더군요. 그 밑에서 오래된 낙서가 보이더군요. 여보, 우리 꼭 나가자. 큰 집으로. 그건 10년 전 내가 썼던 글씨였죠.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때 나는 정말 믿었거든요. 언젠간 이 방을 떠날 날이 올 거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벽에 새로 붙인 종이 위로 향수 냄새가 스며들더군요. 방금 전에 뿌린 그 냄새 말이에요. 새 하얀 벽과 썩은 냄새가 뒤섞이니 묘하더군요. 살아있다는 냄새 같기도, 썩어가는 냄새 같기도 했죠. 그날 밤, 꿈을 꿨죠. 벽지가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내 젊은 날이 걸어 나오더군요. 형님, 이거 좀 도와줘요. 정혜원이 내 팔을 흔들더군요. 아, 꿈이었구나. 무슨 꿈 꾸셨어요? 벽이 사람 되더라. 형님, 그건 무서운 꿈이잖아요. 아냐, 반가운 꿈이야. 나랑 말이라도 하더라고. 그 녀석이 피식 웃고는 라면 한 봉지를 던져주더군요. 오늘은 내가 한 끼 쏠게요. 나는 그 말에 괜히 울컥하더군요. 야, 내가 쏜다니 무섭다. 라면 값은 감자전으로 내세요.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죠. 웃음이 식은 뒤 나는 조용히 말했죠. 야, 정혜원, 사람은 말이야. 벽지 같아. 왜요? 겹겹이 덧칠해도 밑에 상처는 남는 법이지. 그 녀석이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누가 또 세면장 물을 잠그고 나간 모양이죠. 아이고, 물이 안 나와요.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뚫고 나왔습니다. 혜원아, 그 공구 어디 있냐? 내가 문을 열고 소리치자 정혜원이 머리 감던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형님, 공구요? 어제 잃어버렸는데요. 이 자식아, 또 잃어버렸다고? 아, 그게 아니라요.
그 바퀴벌레가 가져갔어요. 야, 내 핑계는 점점 시네마틱하다. 둘이 티격태격하자 복도 끝에서 누가 깔깔 웃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죠. 둘이 부자지간 같네. 할머니, 저런 아들은 환불도 안 돼요. 나 같으면 벌써 내쫓았다. 세 사람 웃음이 좁은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복도 벽엔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테이프 자국, 찢긴 광고지, 이 방 비워주세요 경고문. 그 사이에 누가 써놓은 낙서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여긴 아직 살아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목구멍이 잠깐 막혔습니다. 형님, 오늘도 페인트 칠해요? 그래야 내 방이 덜 썩지. 그럼 제 방도 좀 칠해주세요. 도료값은 감자전 2장이요. 야, 순자 할매랑 담합했냐? 우리 연합이에요. 쪽방 연합. 그 대사에 순자 할머니가 포대기를 치며 웃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선 라디오가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낮 기온 25도. 그 소리에 누가 덧붙입니다. 우린 여전히 그늘 속이야.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는데 어쩐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복도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이는 외출하고 순자 할머니는 쪽잠을 자는 중이었죠. 그때 누가 복도 끝에서 발소리를 냈습니다. 딱딱, 딱딱, 익숙한 구두 소리. 수금인 최동혁이더군요. 그의 양복엔 먼지 한 톨 없고 구두는 반짝였습니다. 박만수 씨, 잠깐 볼까요? 무슨 일이요? 이번 달 월세가 아직 21일 날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23일입니다.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혜원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좀 봐드려요. 형님, 지난주에 약값도 못 냈어요. 최동혁은 그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일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은 벽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복도 공기를 잠깐 흔들었습니다. 여기선요. 하루만 늦어도 다 도망자예요. 최동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젊은 양반, 그 말이 그렇게 쉬워요? 도망갈 데도 없는 사람들한테. 할머니의 손엔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동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딱, 딱, 딱. 복도엔 그 소리만 남더군요. 야, 형님, 저 인간 진짜 싸가지 없네요. 혜원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우리 목소리는 얇고 그 사람 주머니는 두꺼워. 그래도 말은 해야죠. 말은 가난보다 짧다. 혜원아,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해요. 믹스 2개 넣었어요. 감자전 연합에서 커피까지. 다음은 세입자 총회하려고요. 할머니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고 있는데 벽 뒤에서 누가 또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누군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옆방 노인이 나간다는 소문이 떠올랐죠. 그 방이 텅 비면 또 누가 들어올까?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해요? 아니, 그냥 이 복도, 우리 냄새로 꽉 찼지. 그게 싫으세요? 아니, 그런 냄새라도 남아있어야지. 그날 밤, 복도 끝 전구가 깜빡거렸습니다.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웃음과 고요가 함께 섞인 그 복도. 누가 봐도 누추했지만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길 같았답니다.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복도 끝이 붉었습니다. 누가 페인트를 엎었나 싶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붉은 도장 아래엔 내 이름이 또렷하더군요. 박만수 계약 해지. 글자 끝이 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만수 씨 것도 붙었네요. 할머니 것도 붙었잖아요.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 끝을 삼켰습니다. 복도 위쪽에선 최동혁이 서류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반듯한 넥타이, 그 사람만 이 동네 냄새가 안 났습니다. 이건 시 조치입니다. 일주일 안에 방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가 말하자 혜원이 툭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너무하잖아요. 너무하다고요? 계약대로 하는 겁니다. 그 짧은 대사가 칼처럼 복도를 갈랐습니다. 계약대로라니 사람 사는 데가 무슨 계약이야? 내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긴 계약보다 오래 버텨온 사람들 천지야. 그건 당신 사정이죠. 사정? 당신한텐 사정이 없나? 그때 순자 할머니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수 씨, 그만해요. 나는 할머니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보서를 똑 떼어 벽에서 내려다 보았죠. 붙어있던 자리에 접착제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자국이 내 인생 같았습니다. 붙였다 떼도 자국은 남으니까요. 그날 오후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싸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 없는 듯 라면을 끓였죠. 가난해도 각자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쫓겨나는 거예요? 혜원이 묻자 나는 대답 대신 신문을 폈습니다. 도심 재개발, 쪽방촌 전면 철거. 제목이 눈을 찔렀습니다. 혜원아, 여긴 우리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려둔 틈이야. 우린 그 틈에서만 숨쉬고 있는 거고. 그래도 형님, 틈이라도 있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틈이라도 있어야 숨을 쉬지. 순자 할머니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의 노래, 조용필의 단발머리. 그 익숙한 멜로디가 복도에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그때는 참 살만했는데 그때가 언제요? 내가 아직 사람 대접받던 시절. 할머니는 웃는 듯 울었습니다. 나는 통보서를 다시 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향수를 꺼내 뿌렸죠. 형님, 이런 날도 향수 뿌려요? 냄새라도 사람 냄새 나야지. 향이 너무 진한데요. 이럴 땐 진해야 해. 안 그러면 사는 냄새에 묻히거든. 그 말에 혜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님, 진짜 시인 같아요. 야, 시인도 방 빼라 하면 나가야 돼. 그래도 형님은 문장력이 있잖아요. 나는 문장력보다 월세력이 필요해. 둘 다 웃었지만 웃음 끝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 전구가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통보서가 줄지어 흔들렸죠.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전구도 내일이면 뜯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켜놔야죠. 그날 밤 복도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스위치를 고정해 놨겠죠. 그 희미한 빛 아래 통보서들이 붉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빛이 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치 이 동네의 마지막 불빛 같더군요. 그랬습니다. 밤새 향기 냄새가 벽에 배더군요. 라벤더 냄새는 사라졌는데 대신 약간의 쓴 냄새가 남았죠. 그게 내 마음 같았습니다. 닳지 않은 향기. 새벽 5시 복도 불이 꺼져 있더군요. 문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죠. 나는 조용히 신문지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진짜 냉장고 신세 지겠네. 혼잣말을 했죠. 말소리조차 얼어붙은 새벽이었습니다. 복도 끝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혹시 박만수 어르신 방이 이쪽인가요? 낯선 말투. 그러나 목소리에 따뜻한 울림이 있더군요. 그녀는 교회 봉사자였습니다. 이름은 유설인.
손에는 도시락 봉지가 들려 있더군요. 이 동네에 도시락 돌리러 왔어요. 새벽마다 몇 분 챙겨드려요. 여기까지요? 냄새 나는데. 냄새요? 사람 사는 냄새죠.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섰죠. 좁은 공간을 둘러보다가 깨진 향수병을 봤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예쁘다니. 깨졌는데요. 깨져도 냄새는 남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어르신, 혹시 좋아하는 반찬 있으세요? 글쎄요. 예전에 아내가 해준 멸치볶음이요. 그럼 내일 그거 싸올게요. 장난하시죠? 저 교회 다니지만 장난도 좋아해요. 그녀가 웃자 방이 조금 밝아진 것 같더군요. 밖에서는 혜원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아침이에요. 괜찮아요? 유설인이 문을 열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이제 형님, 혼자 아니에요. 혜원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더군요. 형님, 새로 입주자 생겼어요? 그런 셈이야. 천사 한 명이 왔거든. 형님, 그 천사 밥 주면 안 돼요. 날개 젓는다던데. 야, 내 입담은 진짜 감자전급이야. 셋이 웃었죠. 웃음이 잦아든 후 유설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난방도 되고 밥도 드려요. 나는 그런데 낯설어요. 낯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익숙한 게 너무 아프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무너지더군요. 그래요. 낯선 데도 가봐야겠죠.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모실게요. 그녀가 나간 뒤 방 안엔 도시락 냄새가 남더군요. 김이 서리며 벽에 닿고 식은 밥 냄새와 섞였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죠. 사람 밥 먹는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더군요. 밖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울리더군요. 둔탁하지만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복도에서 말했죠. 만수 씨, 교회 간대요? 예. 밥 준대요. 그럼 나도 가요. 나도 밥 좋아하거든. 감자전도 가져오세요. 그건 헌금이야. 둘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교회 유리창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더군요. 그 빛이 내 얼굴에 닿았죠. 따뜻하더군요. 아내가 웃던 날의 온도와 같더군요. 눈을 떴을 땐 새벽빛이 벽에 번지고 있더군요. 라벤더 냄새 대신 밤 냄새와 햇빛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죠. 살아있네, 아직은. 그랬습니다. 복도 끝 전구가 며칠째 깜빡이고 있더군요.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마치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 밑에서 순자 할머니가 작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할머니, 청소는 왜 이렇게 자주 해요? 이 불빛이라도 반짝이게 하려고요. 여기 먼지라도 닦아야 내 마음이 좀 나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린 나란히 복도를 닦았죠. 이곳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길 같더군요. 불빛 아래서 서로의 그림자가 섞여 흔들렸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멈췄습니다. 만수 씨, 나 어제 꿈 꿨는데요. 무슨 꿈이요? 우리 방에 창문이 생겼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복권 사야겠네요. 아뇨, 복권 말고 그냥 그 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웃는데 그 웃음이 왠지 이상하더군요. 밤이 되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죠. 지금까지 MBC 표준 FM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길더군요. 할머니?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더군요. 다시 한번 두드렸죠. 순자 할머니?
문틈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 계셨습니다. 깨끗하게 접은 이불 위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있더군요. 내 창문, 이제 생겼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쪽지를 오래 바라봤죠. 복도 끝 전구가 또 깜빡이더군요. 그 불빛이 마치 할머니의 숨결 같더군요. 혜원이 뛰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창문 열고 나갔어. 그 말에 혜원이 울음도 못 터뜨렸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봤죠. 형님, 이 복도 진짜 좁네요. 그래도 그 안에서 다들 살았지. 이제 둘만 남았네요. 응. 전구 하나 남은 복도지. 우린 전구 밑에 섰습니다. 빛이 약하게 흔들렸죠. 혜원아, 이 전구 바꿔야겠다. 내일 해요, 형님. 오늘은 그냥 놔둬요. 그래, 오늘은 그냥 놔두자. 누가 봐도 아직 따뜻하잖아. 밤늦게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리더군요. 유서린이 도시락을 들고 왔죠. 박만수 어르신, 왜 불을 안 끄셨어요? 이 불은 떠난 사람 길잡이예요. 유서린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군요. 내일 예배 끝나면 전구 새 거 가져올게요. 새 전구면 너무 밝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 번은 바꿔봐야죠.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전구를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유리 안에서 실선이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 빛이 눈에 밟혀서 쉽게 고개가 안 떨어졌습니다. 벽에 기대며 혼잣말했죠. 창문도 불빛도 결국 누군가의 몫이구나. 그러다 문득 생각하더군요. 내 방에도 언젠가 창문이 생길까? 누가 내 방의 불빛을 대신 켜줄까? 나는 향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는 이미 약해졌죠. 그래도 마지막 한 방울을 손목에 묻혔습니다. 그 향이 전구빛에 닿자 희미하게 반짝이더군요. 순자 할머니, 불빛 잘 보이시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 고요가 따뜻하더군요. 그랬습니다. 새벽 5시, 복도 끝 전구가 드디어 꺼지더군요. 깜빡이던 불빛이 완전히 멈추자 마치 오래된 심장이 멎은 듯했습니다. 나는 문 앞에 앉아 있었죠. 벽에 붙은 쪽지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내 창문, 이제 생겼어요. 그 글씨는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방에서 들리던 라디오에 남은 잡음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꼭 숨 쉬는 사람 같았죠. 나는 향수병의 마지막 한 방울을 꺼내 복도 끝 전구 아래에 뿌렸습니다. 라벤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며 한때의 기억처럼 희미하게 흩어지더군요. 그때 혜원이 달려왔습니다. 형님, 이사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이제 나도 가야지. 이 동네 떠나면 형님 이름 누가 기억할까요? 그럼 내가 기억하면 되지. 혜원이 입을 다물었죠. 나는 그에게 손에 쥔 작은 향수병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라. 이거요? 냄새가 약해졌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야. 혜원이 눈이 붉어지더군요. 형님, 진짜 떠나요? 응, 이번엔 진짜로. 어디로 가요? 창문 있는 대로. 혜원은 대답 대신 내 짐을 들었습니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나오더군요. 박 어르신, 또 나가요? 에이, 이번엔 진짜래요. 이젠 가지 말아요. 그럼 내가 누워버리잖아. 웃음이 섞인 작별 인사였죠. 문 앞에 유서린이 서 있더군요. 교회 도시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떠나기 전에 드셔야죠. 이사 갈 사람한테 미역국이라 그거 불길한 거 아니요? 새 출발엔 좋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유서린의 말에 웃음이 나더군요. 나는 밥 한 숟갈을 뜨고 말했죠. 이 맛 나쁘지 않네.
그럼 성공이네요. 전 이만 가요. 서린 씨, 유서린이 멈춰섰습니다. 혹시 다음 달에도 도시락 돌아요? 그럼요. 그럼 그때 냄새 따라 찾아올게요. 유서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나와 신발을 신었죠. 밖은 아직 어둑했어요. 새벽에 공기가 싸늘했지만 내 몸 어딘가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꺼진 전구가 아직도 빛을 흘리는 것 같더군요. 아니, 그건 내 눈이 만들어낸 잔상이었겠죠. 순자 할머니, 나 간다. 창문 있으면 불빛도 있겠죠. 혼잣말이지만 마치 누가 대답한 것 같았어요. 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 앞엔 오래된 페인트 냄새, 하수구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향수 냄새가 섞였죠. 그 냄새가 나를 밀어주더군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골목 끝에 도착하자 해가 막 떠오르고 있더군요. 노을도 아닌 새벽빛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조금 따뜻해지더군요. 나는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벤더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랬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향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